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9강 사회복지사업 기획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기획의 개념, 또 기획의 특징, 또 기획의 유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 계획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사회복지 행정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네 번째로 사회복지 계획의 실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다음에 끝으로 그럼 기획관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의 개념 및 특징 및 유형에서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통찰력을 가지고 또 체계적인 사고와 조사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성규탁은 또 알기 쉽게 개념을 정했는데, 기획의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분석해서 장래 발전에 대한 예측을 하고, 또 공식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조직체가 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획의 초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이라는 게 원래 기획론이라 해서 다른 과목이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데 여기는 챕터로 잠깐 그냥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확실한 기획을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그 계획에 대한 그 여러 학자들의 정의와 또 계획 이론의 그런 그 영역과 또 기획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 보통 계획서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기획이라 이러면은 계획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기획과 또 정책은 유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흔히 또 사업 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프로젝트는 또 뭐냐, 세부 사업 계획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그야말로 플래닝이라 가지고 영어로 플래닝이라서 계획하고 플랜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기획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행형이다. 기획은 진행형이고
사업의 실행 또는 집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행하는 물론 준비도 있겠지만은 실행을 이렇게 하면서 계획서대로 실행 평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를 조정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개념이다.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지속적이고 그런 계속적인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획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학자들마다 그 정의를 각각 다르게 내리고 있는데 잠시 주요 학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드윅은 기획에 대한 정의로 인간이 장래에 관해서 미리 사고하는 과정이다. 장래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체드윅이 주장했습니다. 정말 한 줄이지만은 이게 함축하는 뜻이 모든 게 사실 들어가 있죠. 장래, 미래에 관해서 미리 사전에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다. 유만은 뭐라 했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인간 행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토어는 장래의 경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신중히 준비된 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쿤츠와 오도넬은 여러 대안 중에서 목표, 예산, 절차 및 사업 계획 등을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능이다. 또 메리암은 국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예지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다. 또 워터스톤은 국가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드로우는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와일도는 인간 생활에 과학을 활용함으로써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프리드만은 인간이 공동의 장래를 설계하려고 노력한 활동이며 사회적 선을 증진시킨다. 끝으로 사이먼은 장래를 위한 제안이다. 제안된 대안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래의 통제 등에 적용되는 합리적 적응적 사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학자들이 주장이 있으면은 이걸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학자들의 기획 개념을 종합해 볼 때 계획이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기획과 관계가 되는 그런 용어로는 여러 개가 있죠. 뭐 플랜, 계획도 있고, 또 플래닝 기고 프로그램도 있고, 또 프로그래밍도 있고, 또 프로젝트도 있고, 뭐 기타 스케줄, 뭐 비전 디자인, 뭐 레이아웃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배우는 기획 플래닝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기획의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 플랜이다. 즉 기획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사업 계획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 결과로 나타난 산물인 사업 계획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프로젝트는 세부 사업 계획서다. 세부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단위별로 최소 단위죠. 그렇게 계시고, 계획은 어떻게 발생하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왜 기획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계획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이론 영역은 내용 이론과 절차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 이론은 계획 활동이 전문 지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 계획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 요인, 발전 전략에 관한 이론, 계량적 모형의 활용 기법 등과 같은 것이 되고요. 절차 이론은 계획 활동 자체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 자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기획과 계획은 이제 이거 구분하는 거 아시죠? 사업 계획과 세부 사업 계획도. 근데 기획과 정책은 어떻냐? 여러분들도 뭐 정책을 알아셔야 되니까. 이 두 용어 이해는 사실 동일합니다. 이 기획과 정책은 현상으로서 동일하고 다만 용도가 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데요. 현상으로는 동일하다. 기획과 정책 사이에 제기되는 그런 상하이 개념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과 정책은 다 같이 어떤 목표 설정과 그 목표 설정을 위한 수단, 또 목표와 수단과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개념이죠. 다만 존재 형식과 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특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시간성이다. 어떻습니까? 계획은 시간의식을 수량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획이며 그 결과가 계획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기획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획의 공간성입니다. 기획은 일정한 구역을 전제로 하며 유한한 공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한한 공간은 배타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기획은 종합성이다. 종합적인 것으로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 넷째로 계획의 목적성입니다. 계획은 목적성을 가지고 달성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여 최대한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의 유형으로 기획의 기준에 따라서 조직의 계층 수준에 따른 유형, 또 시간 차원에 따른 유형, 그리고 대상에 따른 유형, 또 지역 수준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의 위계 수준에 따른 기획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 네 가지로 위계 수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최고 관리층은 목표, 정책, 장기적인 계획, 조직 전체의 영역을 다룬다. 그래서 우선 최고 관리층 같은 경우는 조직 내 미래 비전을 설정하죠. 물론 뭐 구성원들의 다수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미래 비전 설정할 때도 지역 관리층이 어떤 독단적인 폐쇄적인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최고 관리층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조직 내 미래 비전 설정하는데. 그래서 다 공부를 해봤죠. 그 다음에 목표나 정책 같은 조직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구성하는 데 관심을 둔다. 다음 중간관리층은 어떻게 되냐. 할당, 또 사업계획, 보완적인 목표, 정책이다. 부서를 통합하여 그 사업계획이나 할당, 또 하위 목표와 같은 보완적 목표 수립에 대한 기획에 집중하게 되죠. 감독관리층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다. 중간관리층은 좀 일반적인 사업계획이고 최고관리층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설정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고, 다음 중간관리층은 일반적인 그런 사업계획인데 반해서 감독관리층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고, 또 현장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일정표나 단기 목표 운영계획인데 단기적인 목표 수립에 관한 기획에 집중하고, 또 제일 일선에 접하는 관리 실무자는 일상적인 업무다. 사소한 절차에 국한되는데 관리 실무자는 현업에서 최일선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나 프로그램 수행 절차와 관련된 기획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간, 시간에 따른 기획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년, 20년이 되는 장기 계획과 3 내지 5년이 잡혀있는 중기 계획, 1년 미만인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거시적인 방향 및 지침, 미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기획이고, 중기 계획은 뭐냐, 그 단기 계획의 활동을 인도하는 역할과 토대를 마련하고요. 보통 중간 단계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3 내지 5년을 보통 하는데요. 많습니다. 그래서 3, 5년, 단기 계획은
1년 미만이다. 보통 한 회계 연도 내의 구체적 실행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단기 계획은 한 회계 연도의 연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부서별 연차 계획의 형태로 수립되게 됩니다. 다음 대상에 따른 분류로 보면은 전략적 계획과 관리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전략적 계획은 정책 결정 과정에 목표 설정, 또 우선순위 결정, 자원의 획득 및 자원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되는 계획이고, 운영 계획은 획득된 어떤 자원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자원관리가 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자원을 조직 목표 달성에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운영계획은 목표를 실천에 옮기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수준에 따른 기획을 한번 봅시다. 국제계획과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이렇게 나눠봤는데, 국제계획은 뭐 국가의 지역 공동개발, 국제회원국 간의 협력과 공동번영, 또 국토계획은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보전, 도시생활환경의 합리화, 또 교통운수체계의 확립,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의 이용 및 개발 및 보존인데, 이건 이제 국토계획보다 이제 하위 개념이죠, 그죠? 그런 국가계획, 하부계획을 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의 어떤 교통, 산업, 문화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도시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하는 그런 교토라든가 또 위생, 뭐 보안, 산업, 후생, 문화 이런 많죠. 중요시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기획의 과정입니다. 계획의 과정을 보면 첫째 문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 잘 중요하죠, 사실. 그 다음에 욕구 측정, 수요자들이 어떤 불만이 뭐냐 이거죠. 뭘 원하냐, 어떤 서비스를 원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욕구 측정이 끝나면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목적은 어떤 미래에 달성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어떤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하위 개념이죠. 그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 설계가 끝나면은 예산 수립해가지고 집행하고 이제 집행이 끝나면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식화를 해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계획 과정 중에서. 특히 이게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문제 분석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이분은 많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제가 강조하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런 기획을 세우려 할 때, 기획 활동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초점을 잡아 가지고 그걸 진단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나머지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쓰겠다. 이런 참 명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 같은 현상, 정부기관, 또 정책기관, 민간 연구기관도 많습니다만, 이런 데서 어떤 사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경우가 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은 도식화해놨는데요. 문제 분석과 욕구 측정, 또 전략 선택, 또 목적과 목표 설정, 프로그램 설계, 이게 이제 사업도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해가지고, 이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죠. 피드백. 예산 수립을 해서 집행하고 평가한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은 계획의 첫 단계를 그랬죠. 사회 현상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습 같은 거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에서 쌓은 지식이 사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이라고 좀 한계가 있지만은 가끔은 교수가 그런 부여하는 실습 같은 이런 것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관, 간섭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조직의 가치관, 간섭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기관에는 낙태 같은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런 조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 있거든요. 또 그걸 허용하는 그런 시설 같은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서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서로 그런 가치관, 관습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욕구 측정입니다. 개인들의 욕구를 집합적으로 수령화시키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당성이다. 그래서 이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사업 계획의 경우 그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를 측정해서 그런 그 사회적 욕구를 해서 측정을 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케트너, 모로니, 마틴 이런 사람도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욕구 측정의 결과 그 어떤 욕구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죠. 욕구의 속성은 뭡니까? 상대적 사회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어떤 그 서로 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얼만큼 그 욕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 서비스 양이나 질 이런 것이 그 클라이언트나 그 수요자들이 다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표출이라든가 이런 거 수용만 해서 만족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그거를 수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치료나 다른 사회 자원과 연계 또는 다른 사회 그런 복지기관하고 또 협력 또 의뢰 이런 것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정치적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다른 의견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의 변화에 따라서 욕구에도 속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제가 좋을 때 하고 경제가 나빴을 때 하고 그거 다르죠. 욕구 주장하는 것도 다르죠. 또 자원의 유용성과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욕구로부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염두를 두고 계획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욕구 측정이 끝나면 전략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가설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만일 무엇이라면 프로그램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프로그램 목적을 구조하는데 이런 그 기획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계획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해지겠죠.
다음은 목적과 목표의 설정입니다. 목적은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진술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진술입니다. 따라서 목적은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목표는 뭡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다음은 프로그램 설계인데요. 이것은 사업 또는 프로그램 설계로 목표 체계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서 실행 방법 및 자원을 연결하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로직 모드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투입, 변환, 산출, 성과. 이렇게 되는데, 기획에서 설정한 목표 및 하위 목표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서 실행 방법 및 자원을 연결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재정인데요. 예산 수립이죠. 이 예산 수립이 기획하고 이게 같이 이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예산이 없는 계획은 뭐 이룰 수가 없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없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또 예산이 있으나 또 기획이 없다면은 이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또 효율적인 걸 이룰 수가 없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기획과 예산은. 그래서 예산을 수립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예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하는 건데요. 선진국에서도 가장 이제 오래 사용한 건데, 말 그대로 예산을 그 품목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 한계를 명확히 구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예산 낭비를 막고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죠. 우리나라 지금 예산 보시면 됩니다. 그 품목별로 딱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통제가 많죠. 옷간에 뭐 전용 이용 문제 뭐 이런 거 다 통제가 많습니다. 제한이 있고, 또 집행을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지출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목적에 맞게끔 집행했는가,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결산으로 확인하는 거죠. 분목별 예산. 다음 성과주의 예산한 것은 예산을 기능별로 또 사업계획별로 이 프로그램 예산이다. 활동별로 분리 편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의 지출과 성과와의 관계를 명백하기 위한 예산 제도다 이거죠. 좀 더 어떤 그 성과 위주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위한 실질적인 그런 예산 제도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리지향적 예산관이고 사업 중심 예산 편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거리 청소 사업을 성과주 예산으로 했다는 목표는 뭡니까? 목표 달성이. 거리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청결도라든가. 또 그 시민들이,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거리 청소를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이거를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 이 예산을 증액할 것인가, 감축할 것인가, 반영할 것인가, 미반영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이건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집행하고 기획을, 돈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돈을 아까식으로 그 예산을 잘 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했을 경우에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은 나중에 뒤에 이제 나누는 건데, 계획 실행과 관련해서는 PDCA 사이클, 방침 관리 계획이라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게 PDCA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PDCA라는 것은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래가지고 앞글자로 차이해가지고 부르는 관리법인데, 이것은 기획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체크하며, 확인 결과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로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일정마다 내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진행된 것과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원인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 분석에 의해서 실행 계획을 개선하는데, 미처 측정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목표 달성이 명백히 어려워질 경우에도 계획 수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 프로그램 관리 기법을 활용인데요. 실행할 때 시간별 활동 계획, 칸트 차트 뒤에 나옵니다만,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패트, 월별 활동 계획 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은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회복지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이 완료된 후 최초로 설정한 목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가. 그죠? 그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인데 그게 평가 보고서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 그래서 평가를 계획이 수립한 것만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죠. 평가를 거쳐가지고 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 잘 됐으면 다시 하는 거고, 개선할 때 있으면 개선하고, 효과가 별로다 이러면 또 폐지하거나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도달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달성 여부. 그래서 목표는 이념에 맞게 명확한 건지, 또 목표 실행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대책과 프로그램은 적절했는지, 또 목표는 실행 가능하며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 실행 중에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는 도달점 분명히 하고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에 포함돼서 구성원들이 공유 공개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계획이 있고요. 자원계획에는 재정계획이 있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소비 물자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은 돈이죠, 그야말로. 특정한 기간 동안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를 예측한 계획이다. 시설 장비에 대한 계획은 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구매, 임대 등에 관한 계획이다. 소비 물자에 대한 계획은 서류용지라든가 필기용구, 기록보관철 등과 같은 품목들의 구매가 일상적인 업무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매 자금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인적 자원에 대한 경우는 인적 자원의 확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확보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역량 강화. 인적 자원이 보상, 그다음 유지 관리, 노사관계 등에서 관련된 계획이 이 네 가지가 자원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에서 사회복지행정에서 자원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은 개별 프로젝트든 집단 프로젝트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활동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도 제대로 할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특히 집단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은 노력의 중복, 그 다음에 성취 불능, 접근 방법 중복 등 결함이 부과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계획된 프로젝트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소의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7가지 여기 있는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요구사항의 인식과 명확화를 지어야 된다. 또 이전에 경험한 거, 도사 견해 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관해서 일단 잠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야 어떤 윤곽이 드러난다 이거죠. 이 프로젝트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활동 계획을 설계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집단 프로젝트의 경우 과업 할당과 프로젝트 시작 일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시작 일자, 착수한 날짜를 정확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를 언제 할 것인가, 나중에 패트 작성할 때도 착수 일자가 나옵니다만은 언제 할 것인가 명확하게 되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경우에. 또 종료 일자와 보고서 전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단계에 따라서 진행될 때
프로젝트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소의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 계획 관리자는 기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등 전반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계획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획이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취해야 할 활동 과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인 요소, 가용자원, 또 장애물, 자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인이 기대되는 행동 등 요소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사한 과업이나 프로젝트를 가진 다른 사람의 이전 경험을 활용하여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또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고, 또 계획 속에 점검 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정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로직 모델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모델은 그 사회복지사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직 모델은 그 4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논리적 개연성을 갖도록 설계해야 된다. 즉 만약 뭐뭐 한다면은 그 결과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직 모델인 것이. 그래서 4가지 구성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투입, 과정, 그 다음에 산출, 성과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을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면 로직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활동, 목표로 설정된 변화, 결과, 또 프로그램 개발의 계획 과정 및 성과 평가를 위한 틀로 모두 유용하게 사용한다. 전략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전략으로 해서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그 개연성 있게 설계를 한다 이거죠. 어떤 만약에 뭘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예측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목적이 구체화된 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게는 프로그램 설계의 과정에
이런 것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표로 도식화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을. 그 순서가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영향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인풋으로는 뭡니까? 사업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투입할 자원이죠. 여기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정은 뭡니까? 이런 자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실제 활동이겠죠.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산출은 이런 활동 또는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겠죠. 양적 결과. 그 다음에 아웃컴, 성과는 뭡니까? 사업 수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이겠죠. 성과에 대해서 기대하죠. 대상자의 행동이라든가 또 지시, 지위, 기능 수준의 어떤 변화, 단기, 중기 성과가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향, 임팩트는 이런 그 성과를 이루었을 때 조직이라든가 또 지역 사회적으로 또 체계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는 아웃컴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장기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은. 그래서 로직 모델의 구조로서는 성과까지만 그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영향까지를 추가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투입과 과정, 산출, 성과를 기획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장기 성과까지 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까지 이렇게 구성 요소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좀 더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것도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직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로직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딱 100쪽에 있네요. 그죠? 그 예시가 있는데요. 로직 모델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을 한 건데요. 투입과 과정, 산출, 성과, 또 나아가서 영향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아주 예시를 잘 들어놨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정심을 거리는데 방학 중에 그 경로당 할미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체에서. 이런 그 뒤에 교재도 그 104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실습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입 같은 거는 사회복지사 일명 인적 물적 자원 투입한다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5명,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정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쯤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 식비는 얼마쯤 계산해서 몇 명을 며칠간 줄 것인가. 이게 투입이 되기도,
과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시인 같이 동구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과정이란 건 그냥.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가지고 그 식사를 정심을 줘야 되니까 저소득층 아동에게.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역 경로당을 이용한다. 어르신 대상이다. 이런 활동도 하고 저 자원봉사자의 어떤 요리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거죠. 식단표 짜고 이런 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아웃풋 산출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심을 지원하는 거는 아동이 몇 명이고 또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떤지 음식 맛이 좋은지 또 아동들이 잘 먹는지 영양이 어떤지 균형 식단을 짜여졌는가 만족하는지 이런 게 산출이 되겠죠. 그럼 성과는 뭐가 됩니까? 일과시가 중에 부모의 부재로 홀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참 아동들이죠. 안타까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이런 성과가 있고 지역적인 영향 나아가서 그런 영향 임팩트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사회적 체계적 차원이 교환하는 장기적인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정심을 굶는 아동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과 세대 교류를 통한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난 또 안정감 찾을 수 있겠죠. 참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예시지만은 좀 주위에 이런 얘기들은 마음 찡하죠. 그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활동을 그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고자 하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로직 모델을 활용한 사회복지 조직 사업 계획 사업 기획 예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만 설명하면 여기 일종의 거 있는데요. 모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하는데 그 원인 분석이나 배경의 이제 설명이 뒤틀어져야 되겠죠. 사업 계획적 짤 때는 뭐 원인 분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왜 이 일을 하냐 이거죠.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 문제다.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또 무기력감, 자신감 들어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가정 문제를 보면은 원인이 보호자의 관심, 정보, 경제력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아동 관련해서 학기를 대해야 한다든가 또 레슨, 또 연습, 합주, 이론교육, 캠프, 연주회, 지역 행사, 초청 공연, 문화예술 공연 관람, 음악 실력 평가해서 성과 측정을 얻었습니다. 참여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참여 시간, 출석률 이런 거, 또 연주회 횟수라든가 만족도, 참석자 수, 관람, 공연 관람 횟수, 참석자 수, 음악 실력 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성과도 단기는 아동이 음악 실력이 향상하고 이런 게 있고 또 중기는 사회성,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동의 진로 성숙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장기일은 어떻겠습니까? 정권이. 뭐 음대 진학률이라든가 지역 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관심 증가라든가 예술 관련 정책 변화 뭐 이런 따르겠죠. 그리고는 뭐 그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 예시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갈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관리의 어떤 그 보면은 기획 관리 기법인데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관리 중요성은 사업의 시행과 효과성이 극대화를 기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획관리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왜서 중요한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관리 기법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이제 패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간트 차트가 있고 뭐 방침 관리 계획도 있고 또 뭐 월별 활동 계획 카드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입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페르트라이거 프로그램 에발리에이션 앤드 리뷰 테크닉 이거를 이제 P, E, R, T 이거를 약자를 이제 앞에다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P, R, T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입니다. 이것은 특정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과학과 활동, 세부 활동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서 이게 과학과 활동을 이제 쭉 적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착수 시점이 언제냐 이 날짜 같은 거 이런 거를 결정해 가지고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로 시간이 또 얼마를 걸렸는지 이것도 다 표시를 해 가지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 가지고 도식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검토한 것을 화살표라든가 이거를 착수 시점 같은 걸 번호를 매겨 가지고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걸 사업이 어느 정도 됐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단위사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서 어떤 그 활동, 과학과 활동, 세부활동 관계를 이제 연결되는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 절차는 최종 목적과 최종 목적으로 다 이제 향해 가는 것이죠. 그죠? 최종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앞에 이제 주요 활동이 쭉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을 향해서 주요 가업 활동을 역방향으로 연결해서 각 가업이나 활동 소요 시간을 추정해가지고 순서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장점은 목표, 목적 체계 아래에서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세부 사업을 유기적 연결 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효과적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은 시간별 활동 계획표입니다. 간트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과업과 활동을 나열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막대 도표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업과 활동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복지조직 및 각종 기획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획관리 기법입니다. 작업 내용, 각 단위별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기 등을 기입한 도표인데요. 과업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작업이 언제 개시하여 또 종료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그 기간에 일이 또 완료되었는지 또는 그 작업이 전체 작업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목표와의 편차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일정의 변화를 검사 확인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막대 도표로 해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크죠. 간트 차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쉬우며 작성하는 데에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지와 펜, 자만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방침관리기입니다. 브레이크스루 플래닝 해가지고 PDCA의 사이클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기법입니다. 즉, 플랜, 두, 체크, 액션 순으로 구성되는데요. 계획과 실행, 확인, 조정 또는 수정 이런 순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수행 절차는 원계획이 수립되면은 이를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상황과 문제를 확인해서 원계획을 수정 및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프로그램 기획관리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월별 활동 기획 카드입니다. 이것은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마한 카드에 기입하여 월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에 삽입하거나 붙이는 방법입니다. 월별 활동 기획 카드는 시간에 따라 변경하고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 기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기획의 과정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9강 사회복지사업 기획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